전체 집합에 대하여 PQR의 진리 집합을 다음과 같이 하자.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에게 쏜다, 맞는다? 질문자에게 질문하는 거야. P는 Q에게 쏜다. 자, 다음,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not R은 Q에게 화살을 쏜다, 맞는다? 자, 그러면 Q이면 not R.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불러, 우리? 3단 논법. 자, 그러면 얘가 맞으면 이것의 대우도 맞다 그랬지. 그럼 이것의 대우는 뭐야? not R이 앞으로 오면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는 뭘 묻는 거야? P면 Q이니? 이렇게 묻는 거지. 맞나요? 맞아요. Yes. 자, P이면 R이니? 맞아요. 아니잖아. 어딨어. P면 R이 어딨어. 그러네. R이면 not P이니를 묻고 있어, 이거는. 맞아요. 맞는 건 기억 지그시다. 3단 논법.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되니? 22번. 자, 다음 중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요런 거는 이제 뭘 판단해?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라. A 합 B 빼기 A 교 B가 A 차 B랑 같다. 자, 이게 한 번에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1, 2, 3, 4, 5번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때 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도 돼. 객관식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게 A 차 B니까 제일 간단하게 본 게 지금 뭐야? A 합 B가 뭐면 돼? A면 되고 A 교 B가 B면 되네? 그러면 A 차 B가 되네? 끝난 거잖아. 이게 보였으면. A 합 B가 A야. 뭔 소리야? 누가 누굴 포함해? 그러면 얘랑 같은 걸 찾으래잖아. 어디 있어? 4번. 끝났네? 저 질문 안 했어요. 누구지? 끝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변형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안 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안에 걸 넣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1번을 넣으면 1번일 때도 성립하네. 둘 다 공이라요. 요즘 조건이 필요한데 대입해서 풀어보면 1번과 4번이 둘 다 됩니다. 대입해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 필요충 요건은. 자, 다음이 24번. 자, 두 조건에 대하여 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참거짓이냐, 포함관계냐,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냐 세 가지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일단 포함관계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확실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그러면 집합 P하고 집합 Q하고 누가 더 큰 집합? 화살을 맞는 애가 큰 집합. 자, 그러니까 P가 Q를 포함할 거야 라고 하는 포함관계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야. 어떻게 나왔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애를 두 개를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Q를 먼저 그려. Q가 작은 애니까 자, 여기에 2A-1 이상 여기가 3A 플러스 5 이하. 자, 여기에 T를 그리자. A-3 이상 A제곱 플러스 1 이하. 자, 기본적인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노란색이 하얀색을 우리가 뭐 해야 돼? 포함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조건이 걸렸어요. 자, 왼쪽 A 빼기 3이 2A-1보다 작으면 오케이. 둘이 겹쳤을 때 노랑이 까만 것과 막힌 것끼리 했을 때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가도 된다. 자, 얘네 둘도 자 A제곱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겹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자, 그러면 요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거, 자, A 이항하고 마이너스 1 이항하면, 자,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 이상을 풀면, 자,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 된 거니까 양 끝범위 A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4 이상.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거기에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는 작다도 기본 범위예요. 그러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버려야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공통 범위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개수는 2개가 되겠다. 자, 다른 것보다 이런 파란색으로의 상황을 이해하느냐가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지. 일단 기본 이치.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잡아놓고 겹쳐도 되는 상황이 되냐. 겹쳤을 때 문제의 조건이 맞나 틀리나 그걸 판단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다음 25번은요. 자, 얘는 이제 중간에 생략이 좀 돼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보면 자연수 A, B, 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출처인지를 이해하냐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이 배운 증명법 중에 뭐지?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귀류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니? 귀류법.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손? 아무도 없으면 나 나갈 거야. 삐져. 나 삐져서 교실 뛰쳐나가는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 2교시인가 우리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무도 숙제를 안 해봤어. 진짜. 학교에 너무 할 게 많았을 때. 그 진도도 막 급히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 그날따라 수학이 또 2시간 들었어. 2교시인가 1교시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진짜 다혈질인 선생님이셨거든. 내가 본 선생님들 중에 제일 다혈질, 제일 열정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커. 그러니까 기분 좋으실 때는 그냥 막 교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수업을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으시면 한없이 우울해지시는데, 예를 들면 막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방금 만약에 판별식이 뭐니?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 판별식.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쉬죠. 같이 호흡하기로 하는 선생님이신데. 아무튼 막 있다가 아무도 안 해오니까 선생님도 좀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시다가 그래도 나가셨어. 앉아있다가 뭐야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다가 학생이니까 어떻게 돼? 너네 수업하다가 선생님 나가시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다 쫄아갖고 저 무서운 선생님이 그냥 나가셨어. 인상 쓰고 나가셨단 말이야. 그리고 야 어떻게 얘들아 어떻게 이러다가 막 나이스가 나지.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6교시인가 7교시 수학이 또 있었고 선생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과연 선생님이 들어오실까? 들어오시더라고. 자, 귀류법 중에 요 증명만은 기억해 놓으라고 했는데 여기다 쓰면 알겠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 정도는 기억해 놓고 박스 치고 넘어갔잖아. 겨우 떠올려. 이거는 귀류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할 건데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A분의 B.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루트 2는 A분의 B라고 하자 이때 A와 B는 뭐? A와 B는 뭐? 서로소. 두 분이 대답했어. 나 안 나갔대. 서로소가 뭔 뜻? 서로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입니다. A분의 B는 기약분수입니다를 분모분자 서로소라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하고 그걸 제곱하면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제곱에 2를 곱했습니까? b제곱은 무슨 수? 짝수. b제곱이 짝수인 것은 b가 무슨 수? b가 짝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그 수도 짝수인 거야. 그래서 b를 어떻게 바꿔? 요 식에다가 b 대신 2k 정도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2k나 2m. 짝수를 대입해서 우변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해서 a제곱은 2k제곱입니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러면 a제곱이라는 애는 누군가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니까 a제곱은 짝수이다. a제곱이 짝수인 것은 a가 짝수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둘 다 짝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소라고 했던 가정의 모순이므로 틀린 틀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 과정이 귀류법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 했다고?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가정의 모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가정의 모순. 그러니까 가정이 틀렸어. 그럼 가정이 첫 줄이란 말이야. A와 B가 서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귀류법의 정식 과정을 안 했지만 가정에 해당하는 문구가 뭐야? 가정법 다 알잖아. 가정에 해당하는 문구가 뭐야? 첫 줄에 있잖아. 자연수 AB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게 가정인 거야. 근데 결론은 가정이 맞았어? 틀렸어? 가정이 틀렸어. 귀류법은 항상 가정이 틀렸어.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정이 틀렸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따라서 얘가 틀렸어. AB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닌 건 틀렸어. 그건 뭐야? 이것의 부정이 맞는 말이잖아. AB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에요의 부정은 뭐야? ABC 중에 3의 배수가 있다. 어? ABC 중 이거 어떻게 하면 지워지지? 어떻게 하면 지워지지? 뭐 하세요? 아니 어떻게 쓰다 보면 지가 지워지잖아. 비밀을 알고 싶어서. 꾹 누르면? 꾹 누르면 동그라미가 나오지. 네모가 나오네. 나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거 아, 원이 너무 크고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니? 아, 지워지긴 지워지네. 어떻게? 에이, 에이. 어머. 아, 얘가 아니구나. 얘구나. 뭐 자꾸 만지세요? 아니, 얘가 터치가 되는 거구나. 지금 얘 두 개의 프로그램이 겹쳐져 갖고 이러는 거구나. 아, 졸려? 삐나? 뭔 색이야 이거. ABC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랑 일맥상통하는 걸 찾아라. 귀류법임을 느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네모간 채우기는 중간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해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증명법에. 다음. 26. 26, 이 아니면 27이요. 27.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27이 문제다. 이거 참. 27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통의 뭐지? 학교 시험용으로 공통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좀 지워줘봐. 너 누가 지우는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이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좀 아쉬운 게 지금 이 연습 문제 명제 중에는 산술기하 문제가 없었지. 얘는 무슨 문제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번 회차에서 얘를 넣은 건데 얘들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생겼니? 응? 어떻게 생겼어? 말해줘. 코시-슈바르츠 어떻게 생겼어? AX 제곱. 아닌데. 응? AX 더하기 B와 아닌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B제곱. 자, 이렇게 생긴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얘는 기억을 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수업을 했거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X, Y, A, B. 그럼 여기가 AX 더하기 BY. 자, 이렇게 생긴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떻게 생겼어? A 더하기 B는 누구 이상? 2루트 AB 이상.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은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의 값을 주고 곱에 대한 최대값을 여기 합의 값과 곱의 값에 관한 최대 최소 문제가 산술 기하라 그랬어요. 곱의 값을 주고 합의 최소를 원해래. 합의 값을 주고 곱의 최대를 구해라. 이게 산술 기하 기본식이고 산술 기하를 쓰세요의 가장 강력한 단서는 뭐다? 양수 조건. A하고 B가 양수 조건. 자, 등호 성립은 언제? A, B 같을 때. 자,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쓰는 거냐? 자, 딱 봐도 합이 나와도 제곱이 나오는데 이 제곱 얘 아니면 얘. 둘 다 제곱의 합이죠. 이걸 두 개를 주고 얘를 구해라. 안 나와. 이걸 하나를 주고 여기를 내가 채운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니?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을 주고 얘를 묻든가 이 값을 주고 얘를 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일단 산술기하고 코시를 정확하게 일단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코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수업 중에 우리가 선생님이 한 번 딱 언급하긴 했는데 코시 문제가 되면 주어진 식이 여기가 두 개일 때도 이제 성립을 하지만 여기가 Z가 하나가 더 붙어 여기에 C가 하나 더 붙어 즉 3개짜리일 때도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성립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의 확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요 문제가 이걸 물었다. 3개짜리를 선생님이 시험지에서 이렇게 본 건 참 오랜만인데 이걸 냈어요. 자, 일단 주어진 식으로 채워봅시다. 둘레 길이가 108. 둘레 길이. 자, 그러면 둘레 길이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X자리가 있고 Y자리가 있고 Z자리가 이렇게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가로, 세로, 높이를 XYZ로 연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둘레 길이에 대한 것을 식으로 써보자. 둘레 길이는 X가 2개, Y가 2개, Z가 6개. 8개구나. Z가 8개. 보여요? 그게 108. 108이야, 하필이면. 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Z는 54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된 거고. 자, 두 번째, 대각선 길이. 자, 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뭡니까? 루트? 가로? 세로? 높이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X, Y, 4Z의 합이 이렇게 일정할 때 제곱의 값의 최소는 얼마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제곱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는 누구겠어? 요거겠지. 여기를 구성을 채워라 이런 소린 거야. 자, 그러면 구성을 채워. 보자. A자리, B자리, C자리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애가 여기가 몇이야? X, 1 곱하기 X, Y, 1 곱하기 Y, 4Z, 4 곱하기 Z.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가 A, B, C 이렇게 들어간다. 두 개일 때를 이해하면 세 개일 때도 같은 걸 알 텐데 지금 자, 그러면 듣고 있었는데.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값이 18이 되죠? 이게 54가 돼요. 자, 그러면 요 제곱값이 얼마니? 자, 이걸 푸는 거야. 아니 틀렸다. 54가 여기였군요. 여기가 내가 풀어야 되는 그 값인 거야. 요 녀석 세모의 값. 자, 그러면 세모는 누구 이상이니? 18분의 54의 제곱 이상이에요. 그럼 세모의 최소값이 요 녀석이 된 거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는 게 대각선 길이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 숫자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 중에 3개짜리여서 얘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코시는 얘인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코시는 얘인데 그걸 좀 어렵게 하나 더 갔다. 근데 학교에서 코시 지금 지나왔잖아 다. 어? 코시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 원래 안 되는데. 안 한 학교? 끄고 했잖아. 안 했어? 도식 가지고. 코시를 만약에 안 했다면 여기까지는 대비는 필요 없어요. 나 했나? 쌤. 쌤. 몰라. 그 완전 막 하진 않았는데 그냥 문제 풀다가 알려주시.